속이 끝! 윤곽 드러낸 윤석열의 시간표. 정치권의 큰 관심사였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과연 언제 정치 선언을 할까인데요.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언제랍니까? 네,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인, 뭐 측근 이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왔었는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싶었었잖아요. 하지만 네. 이번엔 캠프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시점은 몫을 받기는 마시고요. 6월 말, 7월 초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김종인 위원장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하시리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 대척점에 있지 않듯이 김종인 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1대1로 얘기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겠죠.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굳이 지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견이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하시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총장이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각기각층 여러 지역 국민들 만나서 그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걸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까지도. 보시면 이동훈 대변인 6월 말 7월 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지역의 계층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징적인 일을 좀 찾아서 국민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선 출마 선언 어디에서 하는지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훈 대변인이 아이디어를 주면 좀 반영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이 캠프 사무실을 어디에 두는지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의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캠프를 차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유 오피스요? 네, 이거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김태일 앵커처럼 공유 오피스 사실 듣고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공유 오피스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오피스 사무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사무실 하나 이게 구획을 정해놓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각자의 일을 그 구획에서 하는 거죠. 하면서 프린터기나 정수기나 등등 각종 필요한 이 사무실 이 기기들을 각자 내 자리에 따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권에 놓고 같이 프린트기를 같이 쓴다거나 하는 이런 공유하는 그런 오피스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오피스가 사실 장점이 쌉니다. 저렴하게 쓸 수가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도 자기가 마음대로 3달, 5달 좀 짧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들 쓰는 이런 곳인데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여의도 공유 오피스를 얘기했다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캠프의 규모나 다른 걸 보여주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곳,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공유 오피스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선 주자 캠프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로 쓸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 신선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저기서 더 많은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김은미 기자, 이에 대한 각오도 분명히 하고는 있겠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우리가 차곡차곡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대변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여당에서는 검증용 X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잖아요. 그건 어떤 건지 실체 좀 파악하고 계세요, 대변인님?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총장께서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닌데 당당하게 아마 공세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본인이 떳떳하시니까요. 그 부분에는 전혀 그렇게 게 없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무슨 파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윤 전 총장이 본인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동훈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 X파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다 같이 논의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요. 자, 이동석 기자.
이 윤 전 총장이 언제 정치 선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지만 또 하나가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냐,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언제 한답니까? 네, 일단 이준석 대표와 만나야지 그게 결정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 만날 필요성을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곧 만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답변입니다. 이동훈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보면요. 현재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만남을 피할 이유는 없다 이건데요. 네.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요. 이준석 대표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현재 분석입니다. 입당을 하려면 만나겠죠.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측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관심이 없다면서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윤 전 총장 측이 손을 내민 상태에서 현재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려는 걸까? 윤정 기자.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정치에 입문을 한다 그래요? 네, 일단 윤 전 총장은 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탈진보 세대를 품겠다, 아우르겠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탈진보 세대요? 네, 말 그대로 이 기존 진보 세력에서 이탈한 사람인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반문의 상징으로 떠오른 만큼 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을 아우르겠다는 취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동훈 대변인이 인터뷰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상식, 공정이란 가치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금태섭 전 의원이니 진중권 전 교수니 이런 분들 다 두루 만나면서 경청하고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공정과 상식적인 것들이 잘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지난 4년간의 이제 목도한 걸 보게 되면은 정권의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이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윤 총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줬지만 이 문재인 정부 4년을 거치면서 등을 돌린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아우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특히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공정, 상식, 정의가 잘 표현돼 있는데 국민이 지난 4년간 목도한 건 정권의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었다라면서요. 그런 국민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탈진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김은미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최근에 그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만났다면서요. 이게 지금 방금 윤지영 기자가 설명한 그런 관점에서 이 김경률 회계사와의 만남도 이루어진 건가요? 네, 글쎄요. 그건 사실 윤 전 총장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 지난주에 윤 전 총장 자기 집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아, 직접 초대를 했어요? 네, 사실 집으로 초대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 바깥에서 보려고 했었었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같이 보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거 김경률 회계사랑 윤석열 전 총장을 모두 아는 한 지인이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 건데 이 사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윤 전 총장, 이 김경률 이 회계사를 만나서 내가 조국 흑서를 잘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수사는 과도하지 않았고 원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날 이 검찰개혁, 정치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가능한 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제시하는 안들을 다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김경률 회계사 윤석열 총장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 소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연하면서 원칙을 잃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지금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탈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인사들도 이제 두루두루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캠프를 이제 꾸린다 그러면 이 탈진보라는 생각을 가진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교수 등등 캠프에 합류를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캠프 합류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 그리고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캠프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이준석 돌풍에 맞서는 새로운 프레임이 뭐가 나오냐면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프레임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4월 7일 재본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고 민주당이 역대급 참패하고 또 이준석 돌풍까지 일으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여론 지형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론보다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야권에서 보수 단일 후보가 누가 나와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게 압도적 정권 교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정권 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다. 180석을 사실상 갖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신과 같은 압도적인 대선 후보가 나와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기존의 보수 주자들과 달리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탈진보 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와 함께 캠프 구성도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네. 이거는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네네. 진중권 전 교수나 김경렬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뭐 금태섭 전 의원이야 뭐 정치할 생각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뭐 여지껏 정치하고는 좀 뭐 얘기는 많이 해도 직접 본인이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상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한다면 캠프에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땐 당장 들어갈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이제 당장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치 참여 여부를 공식으로 선언하겠다. 즉 이 얘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에 직접 들어가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초기에.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럼 그 안에서 본인이 경쟁에서 낙오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몸값, 주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려는 그런 작전을 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1차 컷오프에서 후보가 압축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값을 좀 차별화시키는 상황에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장 윤석열 전 총장하고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구나 진중권 뭐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은 상당히 뭐 보수 또는 뭐 진보 영역 안 가리고 지금 자기 몫을 내는 상황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케줄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최근 국민의힘 당 내에서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있죠. 역시나 윤 전 총장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뭐라고 언급해요?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요? 아니면 견제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전에 하태경 의원이 했었던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발언을 보면은 썩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었죠, 예전에. 그런데 말씀처럼 하태경 의원이 이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경쟁자입니다. 그래서인 건지 이 윤 전 총장의 화법을 두고 뚜렷하지 않고 너무 모호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너무 비유적으로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안철수 대표 봐라. 이 안철수 대표가 떴다가 저물었었던 거 바로 그 모호한 화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 자꾸 좀 비교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꾸 화법을 갖고 하태경 의원처럼 뭐 화법이 모호하다, 두 사람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놓고도 안철수 대표 예전에 이 재보궐선거 때 입당 하니 많이 자꾸 해서 뭐 간철수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윤 전 총장 자꾸 안철수 대표 따라가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자꾸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의 분위기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안철수 대표가 결과론적으로 다 모두 일이 안 됐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된 사람이랑 같이 지금 비교가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 윤 전 총장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는 과거고 윤석열 전 총장은 미래니까 좀 별개로 봐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누구죠? 네, 윤석열 전 총장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맞설 사람은 바로 나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검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또 다양한 검증대에 오르다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허상이 드러나서 다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언론이 여론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검찰당의 검찰 출신 후보를 보수 언론도 같이 거들어서 권력을 만들겠다 하는 기획, 의도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에서의 검찰 세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국정농단이 생기고 대통령 탄핵과 파면까지 가게 된 비극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전혀 눈 감아주고 밀어주고 심지어 영웅시하고 왜 언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권 집행하는데 검증을 하지 않느냐,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미치는 거죠. 네, 추미애 전 장관 숨 쉴 틈이 없도록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발언도 상당히 센 편에 속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지난 11일에 이어서 13일 그리고 어제까지 윤 전 총장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은 허상이다.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가 계속될수록 추 전 장관의 발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나저나 추미애 전 장관 대선 출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마음은 좀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은 굳혔어요? 네, 추 전 장관, 이 검찰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고민이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도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심적인 각오는 돼 있는데 물리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미 출마로 마음은 굳혔는데 캠프를 꾸리는 등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율하는 이 과정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추 전 장관의 이 대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로서 열심히 하길 기대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추 전 장관 오늘도 SNS를 통해서 소식을 알렸는데요. SNS 내용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진이 저 사진인가 보죠? 네, 지지자가 보낸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죠. 이 꽃바구니 리본을 보면 추 장관님 사랑합니다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이 추 장관은 사진과 함께 기쁘고 설레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겠죠. 고맙습니다. 라면서 이 장문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 속에는 차별금지법 청원이 10만을 돌파해서 이 조속하게 입법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이 윤석열 전 총장과 또 어떤 구도를 형성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현재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강력한 라이벌이죠.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발언들을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해야 될까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좀 선명성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동안 윤 전 총장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요. 잔잔한 파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달라진 이재명 지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걸 1호 사건으로 해서 수사하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라고 견제하라고 또는 판사를 견제하라고 수사기소권, 재판권을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는 게 개인 목표인데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어색했고 이 검사들 상대로 진정 고발이 1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필이면 그중에 이걸 골라가지고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기자님,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10만 명 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실 것 같아서요. 네. 네, 이재명 지사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 건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행간을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멘트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심은 흐르는 것이고 지금의 작은 흐름이나 경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지율 격차에 대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도요. 이제 나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의지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작은 흐름이나 경향은 다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도 그렇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재명 지사 이제 워딩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그래도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작은 흐름이나 경향 이 부분 좀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자기가 이재명 지사가 볼 때는 자기가 대세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좀 지지율이 몰리는데 이건 작은 경랑이다. 결국은 내 쪽으로 모일 거다. 내가 대세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죠. 그 문제는 전 세 가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친문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 그 후보 과정에서 친문에 눈에 들게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잘못한 거나 청와대에서도 좀 날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뭐 조국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돌려서 얘기하니까 사이다 발언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기본소득 주장하는데 이것도 비판이 또 많잖아요. 네. 또 개인 사생활도 또 논란이 항상 되고 이런 지지율 세 가지 덫에 이게 빠져 있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내세우는 게 윤석열에 대해서 왜 자꾸 윤석열 공수처에서 하려면 확실한 거 수사하지 오히려 저렇게 해서 면죄부 주면은 윤석열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차별금지법도 그 애매하게 질문은 웃으면서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차별금지법이 제일 뜨거운 감자가 동성 간의 그 문제거든요. 그 뭐 합헌이냐 그 결혼 같은 거 네. 동성 결혼 지금 기독교에서 이거 펄쩍 뛰니까 알면서도 이거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 보고 윤석열한테 먼저 물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좀 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고민이 많은 경기도지사라는 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를 극복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지지율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주자들은 어떨까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몰고 온 젊은 피바람이 한창이죠. 그러니까 이 대권 주자들, 특히나 여권의 주자들이 너도 나도 젊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부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주자 누구예요? 네, 가장 첫 주자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네, 이 전 대표 52년생입니다. 네. 우리 나이 이 70, 내년이면 사실 칠순 잔치를 해야 될 그런 나이인 건데 지금 보시는 똑같네요. 이 모습 프로게이머 연희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이게 연희라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부르는 애칭이거든요. 아, 연이라 그래요? 네, 그 애칭을 그대로 이 게임 닉네임으로 활용을 한 거죠. 아, 이낙연이라서 연이 일어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엄근진을 탈피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엄근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근진이요? 네.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네, 바로 엄격, 근엄, 진지를 줄인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엄근진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영상도 만들어 올렸다라고 하는데 같이 보고 오실까요? 나는 민트 초코가 좋다. 하나, 둘, 셋. No. 민트 초코 뭔지 아세요? 민트 초코. 뭔지 모르니까 너무. 나 정도면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 꼰대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지 그래요?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 이미 꼰대가 되구나 하고. 네, 지금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 아주 당당하게 민트 초코 몰라. 난 내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영상을 보면 글쎄요, 이 영상을 보고 엄근진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어디서 잠깐 봤더니 정세균 전 총리는 막 금붙이를 이렇게 막 붙이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네. 선글라스를 낀 남성, 이 남성이 바로 정세균 전 총리인 건데요. 아, 정세균 전 총리가 맞아요? 네, 이 정세균 전 총리는 5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2살이나 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선글라스에 금반지, 금 목걸이, 가죽 재킷, 지금 주렁주렁 이 금반지, 금부치를 잔뜩 붙이고 나왔는데 네. 이 정 전 총리 젊은 세대한테 어필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찍힌 사진들인 건데 최종 어떤 영상이 공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 저희가 봤었던 거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방역의 최전선에서 뭐 이런 노란색 이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죠. 거의 뭐 앞에 영상을 보니까 힙합 전사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자, 그리고요. 최문순 강원지사 최근에 대권 도전 선언했잖아요. 네. 가수로도 활동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인 가수 최매기 씨의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막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요즘에 사실 부캐릭터라고 해갖고 방송인 유재석 씨가 뭐 유산슬로 맞아요. 활동을 네. 하기도 했었죠. 그걸 바로 따라한 건데 이 최문순 지사의 나이 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66살인데 따지고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보다 상당히 좀 5살, 6살 정도 어린 축에 속하긴 하죠. 그러면은 최문순 지사 이제 부캐 이름이 최맥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맥이라고 지었을까요? 네,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맥이라고 지은 건지 직접 이 최매기 씨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수조 안에 메기를 넣어주면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을 메기가 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존율이 높고 또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당이 요즘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 제가 좀 활기를 한번 넣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잡아먹으면 제가 1등이 되겠죠. 아, 예. 네, 지금 들어보시면 대선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는 매기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최매기 씨한테 직접 물어봤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상당히 웃긴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진짜 청년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 네,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어때요? 이 박용진 의원 지금 이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51살이 되는데 네. 그래서인 건지 확실히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이 영상 수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동석 기자가 이 박용진 의원이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춤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그랬었죠. 네, 이 외에도 또 다른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좀 하나하나 보면은 이 영상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퇴근해서 엉덩이 좀 붙이고 이제 좀 쉴까 하면은 스프린트처럼 벌떡 일어나서 월요일이 돼서 가야 하네 LA 하면서 이제 다시 출근을 하는 이런 정말 공감 가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네. 이건 말고도 요즘 젊은이들 또 편의점에서 많이 컵라면들 사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컵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것저것 사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걸 조합해서 먹거든요. 지금 박용진 의원 그 조합해서 컵라면을 먹는 그런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영상도 같이 올렸습니다. 참 지금 김은미 기자가 쭉 설명한 거 들으니까 대권 주자 되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